오랜만이다. 반갑지? 그 사과 피해가 많다면서? 예, 멧돼지들이 어. 너무 많이 이루고 새들도 너무 많이 쫓고 예, 참 농사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네. 전부 다 멧돼지들이 먹는 자고 멧돼지가 한 해 농사를 망쳤는데요. 되게 크던데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 산보하듯이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먹다 버린 사과만 가득합니다. 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요. 죽이고 싶지요. 왜냐면 이렇게 1년을 농사를 져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보는 눈앞에서 모고 가버리니까 심한 나무에는 사과 자체가 전멸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멧돼지는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까지 있어 과수원이나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 번만 나타나도 타격이 상당한데요. 피해를 확인한 포획단이 바로 멧돼지를 잡을 채비를 합니다. 멧돼지 추적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사냥개 한 마리도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배를 풀어서 돼지를 찾으면 총으로 사살할 겁니다. 아주 공공훼손한 거 봐라. 며칠 된 것 같아. 돼지가 크다, 야. 발자국 표시해요, 여기. 날이 크지 않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찾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동물적 감각이 있는 베테랑만이 가능하죠. 여름에 시원한 산이 있고 지금은 추워지는 시기라서 약간 햇빛이 좀 있는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곳에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쪽으로 지나가네. 이빨로 자기 영역을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깨물어 뜯어놨어요. 이렇게 이빨로. 배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놈이에요. 이게 비빔목을 이렇게 묻히면은 등갈퀴 부분까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돼지 키가 가늠이 되는데 얘는 지나가는 배 아래 쪽이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후에 털 속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이물질을 떨구기 위해 몸을 나무에 비비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사냥개가 나무에 남은 멧돼지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사냥꾼은 이런 사냥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개가 돼지를 발견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짖죠. 짖으면 돼지도 반응을 할 겁니다. 한 마리가 있으면 그냥 개가 짖는 걸 보고 있다가 개를 공격하는 거 아니면 자기 갈 길 가거든요. 그러면 개가 또 뒤따라 가지고 막 짖을 거예요. 사냥개의 뒤를 따라갈수록 나타나는 멧돼지의 흔적.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됐어. 돼지 흔적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이런 나무를 멧돼지 비빔목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지나갔으면 흙이 안 마른 채로 젖은 상태일 거고 이게 조금 이제 건조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 점점 흐려져요 색깔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곳곳에서 보이는 흔적들, 주변에 멧돼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최근에도 비빈 흔적이 있어요. 이 흙 웅덩이는 멧돼지 목욕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몸에 땀샘이 없는 멧돼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진흙 목욕을 해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또한 자연스럽게 냄새를 퍼지게 해 다른 멧돼지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른 물탕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진드기도 뜯어내고 영역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흔적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보면 진이 나오잖아요. 진, 이거 보이시죠? 송진. 입으로 물을 뜯었다는 거죠, 여기도.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멧돼지 털입니다. 멧돼지 털이라니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멧돼지 털의 특징은요, 끝부분이 이렇게 V자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사냥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요? 냄새를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금방. 근처에 멧돼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짖을 겁니다. 짖으면 제가 빨리 가서 포획을 할게요. 사냥개가 보내는 신호에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사냥개가 짖는 방향엔 멧돼지가 몸을 숨기기 좋은 칡넝쿨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개가 돌아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데 먼저 사람을 보고 먼저 미끄러져 버렸어요. 여기 있었으면 쏠 수 있었는데, 그죠? 네. 너무 내려갔어요. 아, 이쪽에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돼지가 상당히 크네요, 크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큰지는? 걔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작은 돼지는 가까이 가서 붙어서 짖거든요. 얘는 지금 상당히 먼 거리를 두고 짖고 간헐적으로 짖었잖아요. 짖음을. 그럼 큰 놈이에요. 자, 배우야.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알려줬어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잖아. 근데 방향을 잘 몰랐어. 이상 못 잡습니다. 날이 곧 저물어가지고 출수하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진호 씨의 지원군인데요. 이 사과밭 주변에 여기가 멧돼지 잠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획을 하려고 왔습니다. 어제 아깝게 놓친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사냥개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제 봤던 멧돼지 서식지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포획단. 오늘은 3명이 흩어져서 효율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돼지가 일로 나가는 소리가. 개가 짖자 다른 곳에 있던 일행도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동생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짖던데 그럼. 예. 몇 번 안 짖었는데 돼지가 먼저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기도 좋고 여건 여기 물도 많고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돼지 쪽이 좀 유리한 쪽이 안 많겠습니까?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계속되는 멧돼지 찾기. 끈기와 강인한 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짖고 있는데.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산속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사냥개뿐. 다시 소리에 집중해 추적을 이어갑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고라니. 사냥개에 놀란 고라니가 포획단 앞으로 도망친 것인데요. 이 산에 있었길래 고라니 좋아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할 때까지 걷고 또 걷는 사람들. 하루라도 포획이 늦어지면 농가의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뭐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정해진 건 없죠, 뭐 아무래도. 주사님 힘들진 않으세요? 숨차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뒤심다. 손용아 붙었다. 지고 있잖아요. 마침내 발사된 총알. 어떻게 됐을까요? 큰 건 잡아보세요. 풀숲 사이로 뭔가가 있습니다. 큰건 잡았는데 저기 과수원의 1년 농사를 망친 멧돼지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뽀뽀 나와. 다 잡은 멧돼지에게 다시 총알을 발사한 이유. 대체 뭘까요? 이차 고통 줄이려고 아직 덜 죽어가지고 빨리 이제 죽일 것 같으면 빨리 보내줘야죠. 그것도 엽사의 도리죠. 이렇게 사살한 멧돼지는 끈으로 묶어 산 아래로 가져갑니다. 산세가 가파르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만 옮겨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멧돼지 무게가 적게는 50kg에서 많게는 280kg까지 나가 진땀깨나 흘리는데요. 아유, 보통 이 내리는 게 잡는 것보다 어떠세요? 하고 잡을 때까지는 기분 좋은데 끌고 가는 건 뭐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힘드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멧돼지를 잡은 사람의 표시를 하고 체혈을 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체를 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냐 음성이냐 좀 판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매개체가 멧돼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그 지역에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만듭니다.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무서운 전염병. 이를 막고자 포획부터 뒤처리까지 소홀함이 없습니다. 고온 고압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안에 이제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없애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호 씨가 혼자 산을 찾았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하는 생포 트랩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트랩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데요. 이게 태양광 중계기인데요. 이렇게 놔두면 태양광 충전하고 있으면서 반경 1km 안에 1000개든 100개든 트랩을 관리하면서 저희들한테 휴대폰으로 알려줘요. 트랩 설치 장소는 따로 찾습니다. 멧돼지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안쪽에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흙물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개가 싹 슬려 지나갔어요. 아주 큰 놈이죠. 이 정도 높이 같으면. 트랩은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계 지역에 설치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멧돼지 외에 다른 야생동물은 다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작은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큰 동물만 잡히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쪼여서 20kg 이상 동물만 걸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됩니다. 걸리면 진동이 오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외부 포획이 감지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북 북부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주로. 예민한 멧돼지를 속이기 위해 트랩 위에 낙엽을 덮어주고 사람이 피해갈 수 있게 깃발까지 꽂아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트랩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늘 여기 민가 주변에 멧돼지가 계속 나타난대요. 여기가. 그래서 요 멧돼지를 드론으로 찾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개를 딱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엽사들이 또 상당히 또 뭐 그나마 또 쉽고 편리하지. 네. 그래 좀 해주셔서 수고스럽지만은 멧돼지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활동을 많이 하는 야간에 포획하려고 작전을 짠 것인데요. 하지만 캄캄한 밤에 멧돼지를 잡기는 어려운 일. 그래서 오늘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이거 열화상 드론이에요. 열을 감지해 가지고 동물 또는 사물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동물이 쉽게 잘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멧돼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열화상 드론이 길잡이를 해준 덕분에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멧돼지와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한 마리는 아니고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달하는데요. 멧돼지 지금 7마리 가량 있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네. 곧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알았어. 대신답니다. 불을 좀 해놔주세요. 불빛이 멀리 안 가. 그럼 밑으로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가볼게. 눈치 빠른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어 혼자 가기로 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장님 보입니다. 이장님 그 길로 계속 올라오세요. 20m 앞에 멧돼지 있습니다. 총 쏠 준비하세요. 곧이어 멧돼지 무리가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데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 봤어요. 지금 금방 이장님 보고 지금 돼지들이 이장님을 인지하고 지금 도망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큰 돼지 나옵니다. 이장님 조심하세요. 이장님 괜찮습니까? 하마터면 멧돼지에 칠 뻔했습니다. 네, 나머지 앞에 여러 마리 있어요. 계속 잡으러 들어가세요. 네, 좌측으로 들어가세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개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 잘 안 하는데 개가 있으면은 사람을 공격 잘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장님 조금 있다가 좌측으로 천천히 가세요. 이제 좌측으로 바로 돼지 보일 겁니다. 돼지 보이면 바로 쏘세요. 좌측에 네, 90도 지금 쏘셔야 돼요. 네, 돼지가 사람 인지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빨리 쏘세요. 네, 돼지 뜁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돼지 맞았어요. 돼지가 한 바퀴 굴렀어요. 두 바퀴 굴렀습니다. 네, 굴러 떨어집니다. 네, 돼지 넘어갔습니다. 네, 사냥 성공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제 두 사람의 합동 작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참 후
엽사가 힘들게 잡은 멧돼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잡으셨네요. 예예. 이 정도 몇 년생인가요? 약 4년생이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 예. 그 몇 마리 있는데도 예. 한 마리밖에 못 했어. 갑시다. 하나 또 한 마리지만 값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획이 잘 안 되는 지역 6개 시군을 꼽아가지고 해봤는데 기존의 엽사보다 한 56배를 더 잡았어요. 10일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포획 확률이 56배가 더 높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틀 후 오늘은 아침부터 바쁜데요. 지금 그 트랩에 멧돼지가 2마리 걸렸다 해서 그거 지금 작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돼지가 어디 잡혔습니까? 여기. 언제 설치했습니까? 여기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요. 먼저 멧돼지가 잡힌 트랩 위치를 확인을 하더니 방역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여기는 돼지열병이 걸린 지역에서 최근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방호복을 하고 소독을 하고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서가지고 발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옥수수 같이네요. 옥수수 같아요. 어디 밤에 이건 아랫게 잡혔는데 어디 밤에 또 왔어 돼지가. 어미가 크네요. 그러면 요거 한 150건. 예. 내가 이거 갖잖아요. 네. 똑똑똑 걸어가는 거. 이게 지금 먹이가 딱 좋아요, 지금 그죠? 이만한 먹이가 지금 이 시기에 있겠습니까? 네, 옥수수 많아. 돼지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멧돼지가 휩쓸고 간 옥수수 밭은 처참합니다. 그만큼 인근에 멧돼지가 많다는 얘기죠. 저기 있네 저기. 이번에 트랩에 걸린 멧돼지는 어린 개체입니다. 하지만 어릴수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취약해 놓아줄 순 없습니다. 이건 돼지가 작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되는데 큰 놈들은 가까이 못 가지요. 포획된 멧돼지는 망설임 없이 농민들과 양돈 농가를 위해 원칙대로 사살합니다. 오늘도 야생 멧돼지와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포수들이 빨리 많이 노력해가지고 그 멧돼지를 많이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도 방지시키고 농작물 피해 있는 농가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